자, 안녕들 하세요.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강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등록면허세 우리가 한 문제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어려운 세 문제짜리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168쪽의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요, 우리가 등록세, 과거의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된 새로운 조세가 되겠죠. 한번 해보자. 등록면허세. 여러분이 자동차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등록세 내죠? 요게 등록면허세죠. 1월 달에 내면 되죠? 1년치를 갖다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몇 프로 가면? 10% 깎아주겠죠? 만약에 나는 목돈이 없다. 그럼 1월 달에 반, 그 다음 12월 달에 반, 두 번 내면 되겠죠. 1월 달에 세금 관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29회 때는 두 문제 나왔어요. 매번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비중이 떨어져서 작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올 만한 게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168쪽에 보면은 먼저 의미,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제일 먼저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첫째,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광역시나 특별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서구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여러분 동네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강남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구세가 되죠.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들은 어디에서 관리한다?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도세면서 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보자. 도구세. 우리끼리 표현은 개세다 이거예요. 개세. 유머에도 못 알아들었어요. 도구세, 개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내 유머를 받아들이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개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등록면허세다 그런 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신고 납부를 하는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죠. 따라서 취득세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조세는 대부분이 후불이에요. 취득하기 전에 취득세 내는 건 없잖아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 60일 이내 신고하라는 얘기죠. 모든 조세가 그래요. 양도소득세도 일단 팔아라. 팔은 날로부터 후불이 되죠. 근데 등록면허세만큼은 우리가 선불입니다. 따라서 신고납부를 언제 하느냐 그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을 미리 내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다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돈을 금융기관에 냅니다. 금융기관에 내고 영수증 3통을 받죠. 이 중에 한 통은 내가 갖고 두 통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한 통을 갖고 한 통은 어디로? 구청으로 냈다고 보내줍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뭘 내라? 돈 내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말하고 등기 등록일까지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나 오늘 등기할 거야. 오늘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2시에 할 거야. 2시 전까지 돈 내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 등록일까지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나 선불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죠. 해서 등기 등록이 나왔다. 무조건 선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뭐예요? 수수료 성격. 나 이거 네 이름으로 등기 올려줄게. 얼마 내놔라 이거예요. 따라서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까지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면세점 제도가 있죠. 공짜 제도가 있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고객이 오면은 계약서 프린트 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죠. 아는 사람 온다고 공짜로 해줘요? 왜? 수수료이기 때문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가 없다. 따라서 최소한 중요한 얘기죠. 6,000원이 미만이 됐다.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아요. 우리가 공식을 하나 배웠었죠. 공식은 뭘 배웠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오죠? 산출세. 똑같아요. 취득세나.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나왔다. 5,000원이 나오더라도 6,000원이 안 돼도 최하 얼마는 걷는다? 6,000원 걷는다. 이게 있다가 세율에서 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예고편 등록면허세 세율은 한 건당 최하 얼마가 된다? 6,000원.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 걷습니다. 그래서 29회 때인가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요거죠. 등록면허세. 6,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짜 제도가 없다는 얘기야.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완전한 형식주의가 됩니다. 조세는 다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내는 거죠. 모든 건 사실주의야. 그러나 이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서류만 제대로 제출을 하게 되면 등기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거예요. 꽤 사기꾼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거죠. 형식주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심심하니까 위조를 해요. 위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봐요. 받아줍니다.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난 책임을 안 져. 이게 바로 형식주의니까. 그래서 옛날에 토지 사기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명의를 갖다 이걸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형식주의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범죄자다 누구다 신경 안 씁니다. 형식상의 요건만 갖춰서 제출하면은 등기 등록을 해준다. 무슨 주의라서? 형식주의다. 그리고 수수료 성격이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아버지 걸 갖다가 위조했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리고 수수료 냈어요. 나중에 들통났어요. 들통이 났어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이 없습니다. 한 번 주면 안 뺏어간다는 얘기죠. 못 뺏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수수료 성격이 된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줄 거냐? 따라서 물건에 대해서 과세니까 뭐가 되죠? 물세. 끝.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요건 이따가 등록면허세 맨 뒤에 부가징수 단원에서 똑같은 게 또 나온다는 것. 요건 꼭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168쪽에 박스 나와 있는 것. 박스는 뭡니까? 신고납부 밑에 등록하기 전까지 돈을 미리 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왼쪽 동그라미 2번에 물세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4번 무슨 주의? 형식주의다. 오른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지방세고 동그라미 2번 도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지금 요때가 분수령이에요. 제일로 이해가기 어려운 거야.
처음에, 뒤엔 너무 쉬워요. 요건 뭐냐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과거에는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걸 따로따로 냈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득세만 내고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되파는 게 많았어요. 즉 미등기 전매. 그래서 등록세를 갖다가 떼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인가요? 취득세 거둘 때 등기 등록세도 같이 걷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이 안엔 성격이 두 개 있어요. 과거의 취득세하고 과거의 등록세, 등기 등록에 관한 게 사실상 한꺼번에 징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 낼 때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 등기와 관련된 세금 한꺼번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어디에서 걷는다? 취득세에서 걷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냐?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과 관련된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등록면허세라 얘기하는 거죠. 요것들은 다 등기에 관한 거예요. 등기.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라는 게 취득세에서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나오죠. 바로 이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취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10% 붙는 거고, 등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야.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등기에 관한 거니까 뭐만 붙어요? 그렇죠. 요거랑 성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속에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과 등기와 관련된 걸 한꺼번에 걷는다. 이걸 알아두면 돼요. 그럼 얘도 등기고 얘도 등기야.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냐? 취득과 관련됐다. 여기서 걷어요. 얘는 필요 없어. 취득과 관련된 거. 그런데 취득세가 비과세야. 취득세가 비과세면은 거둘 수가 없죠. 어떨 때? 50만 원 이하의 물건이 있죠. 취득가액 50만 원짜리. 자, 취득가액 50만 원짜리 집을 샀어. 아파트.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취득세는 안 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취득세에서 취급을 안 하니까 어디에서 등기를 취급하느냐? 등록면허세. 똑같은 등기인데 취득세에서 처리한다. 그럼 여기서 거두면 끝나는 거야. 근데 취득세 자체가 면제가 돼. 그럼 여기서 거둘 수 없어. 근데 등기는 해야 돼. 이럴 땐 어디에서 걷느냐? 등록면허세. 똑같은 등기가. 요 말뜻 이해 가나요? 자신들이 없어 목소리가. 그래서 똑같은 등기가 있는데 어떨 때는 취득세에서 걷고 어떨 땐 등록면허세에서 걷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걷어야 되니까 여기서 취급했다. 그럼 여기선 거둘 수 없어. 똑같은 등기. 여기서 걷질 않아. 그럼 어디서 걷어요?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는 것.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요거야. 취득세가 비과세가 됐다. 그럼 여기서 거둘 수 없으니까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서 부과가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거 배웠죠. 바로 요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우리가 광업권 배웠죠. 광업권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이거 안 내.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어디에서 처리한다? 등록면허세 해서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제외가 되지만 광업권 관련 취득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처리한다? 등록면허세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왜 광업권 취득은 여기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할까요? 그렇죠. 취득세를 안 내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말 이해 가시나?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 169쪽에 나와 있죠. 맨 위에 괄호 2번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등록이라는 건 밑줄 치세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걸 말한다. 다만 밑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취득과 관련된 건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처리한다? 취득세에서 처리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취득과 관련된 건 제외가 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어디에서 처리한다? 등록면허세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 1번 뭐가 있어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3번 밑줄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척기간이라는 건 유통기한이에요. 여기 봐요. 취득세 유통기한이 끝나면 취득세에서 부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통기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취급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등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요 말 이해 가나요? 여기에 유통기한이 끝났어. 그럼 취득세 부과가 안 돼.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지만 등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못하니까 등기는 어디다 한다? 등록면허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못 받으면 여기서 걷고 얘를 받으면 여기서 못 걷고 둘 중에 하나니까. 해보자. 취득. 자, 또 하나 볼게요. 4번 면세점. 면세점은 취득가액 얼마이야? 50만 원이야. 보세요. 취득세 면세점이라는 건 취득세가 면제가 됐어. 취득세 못 걷어. 그렇지만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못 걷는 등기는 어디에서 취급한다? 등록면허세에서 한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똑같은 등기가 두 개가 있는데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 여기에서 걷고 취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등기는 어디서 걷는다? 등록면허세. 대표적인 게 면세점에 관한 거하고 광업권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최근 3, 4년 전에 요거에 관한 독립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개념은 자세히 몰라도 돼요. 등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취득과 관련된 건 어디에서 걷는다? 취득세.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건 등록면허세. 또 등기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 끝.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괄호 3번에 밑줄 등록을 하는 자, 요게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되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자 해서 뭐가 돼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등기 권리자를 얘기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받는 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특징은 금방 설명했던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볼게요. 괄호 1번 동그라미 뭐가 된다? 물세. 괄호 3번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하는데 괄호 안에 동그라미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5번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를 안 했다. 가산세 부과되겠죠. 자,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괄호 5번에 신고납부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 가지가 뭔지 알죠? 자,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는 40%. 6번 물납이 불가능하다.
7번 분할 납부도 불가능하다. 8번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공짜란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니까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그 밑에 나왔죠.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징수한다. 끝. 그러니까 요 특징에 관한 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71쪽에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보고 있으면 더 징그럽겠죠? 잊어먹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또 할 거니까.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 뭐가 되는 거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등록면허세 내느냐? 쉬워요. 등기 등록하는 사람이 의무가 있죠. 따라서 딱 하나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받는 자. 내가 등기를 안 하면 등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등기 등록할 때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걸 세련된 말로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171쪽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첫째 줄 괄호 1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누가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박스 나와 있죠? 박스 나와 있으면 요걸 얘기합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갖고 있다. 10억. 얼마짜리? 10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7억을. 그럼 요 세 가지에 관한 것 해보면 끝이에요. 자, 갑이 소유자고 은행이 채권자죠. 7억을 빌려줬으니까 7억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해야죠. 근데 여기가 보니까 등기가 안 된 건물이야. 등기가 안 됐으면 저당권 설정이 안 되겠죠. 먼저 등기를 살려줘야 돼. 누구 명의로 살려줘요? 갑의 명의로.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러죠. 남의 걸 가져오면 이전 등기고 내 걸 만들면은 보존 등기고. 그러면 미등기다 그랬으면 은행은 저당권 설정하기에 앞서 먼저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가 나왔다. 이걸 대위 등기라고 그러죠. 무슨 등기? 그럼 누구 명의로 살려줘요? 갑, 납세 의무자가 소유자, 채무자가 되죠. 했다가 은행은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야죠. 저당권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은행. 이해가요?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는 거고. 했다가 다 빚을 변제 갚았어. 갚았으면은 저당권 설정한 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 채무자, 갑이 된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경우 이해가나요? No.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가 있는데 얼마짜리래요? 왜 이런 건 외워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들어갔어. 5억에. 그럼 전세보증금 보호받아야죠. 이럴 때 하는 게 무슨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죠? 을, 전세권자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No. 지역권이 나와요. 지역권이다 그러면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누구 거? 다른 과목도 못하는구나. 요역지는 내 거. 그 다음에 승역지는 남의 걸 승낙받아 쓰는 거니까 남의 거.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이다 그러면 요역지, 승역지가 있는데 남의 땅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 설정할 필요 없잖아. 내 땅에 대해서. 따라서 누가 되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요역지 소유자.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지역권이다. 내 땅은 요역지, 승낙받아 쓰는 남의 땅은 승역지.
권리 설정은 남의 땅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내 땅만 요역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등기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스 나온 거 밑줄 치면서 하나 할게요. 저당권, 납세 의무자 누가 되죠? 저당권자. 지역권 누가 되죠? 지역권자. 콕 찍어서 요역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누가 된다?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누가 되죠? 지상권자.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채권자 또는 은행 되겠죠. 말소 등기는 누가 된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라고 써주면 되죠. 몇 년 전에 이게 등록면허세 시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요놈이 나왔어. 전세. 이럴 때 전세권자는 누구인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누가 되는 거죠? 은행 전세권자가 되겠죠. 이게 기출문제야.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 말뜻, 박스의 말뜻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2번 등기 등록이 됐대요. 이미 등기 등록이 돼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서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수수료 성격이니까.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가 뺏는 사람이래. 일단 한 번 납부한 수수료는 판결이 나든 안 나든 환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와 있는 거는 세 번째 줄에 대위적 등기. 대위적 등기, 대위등기죠. 대위등기는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살려주는 거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네 번째 줄 동그라미. 누가 납세 의무가 있다? 소유자. 이해가십니까? 이게 끝이야.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특별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2쪽 과세표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요렇게 알면 돼요. 취득세와 과세표준이 똑같아요. 취득세와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요 똑같은 건 등록면허세에서 잘 안 나와요. 왜? 취득세에다 양보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선 뭐가 포인트가 되냐? 요거죠. 혹시 저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분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할까요? 많이 헷갈리실 텐데 오늘 잘 견디기만 하셔요. 앉아 이기면 앉아 있으면 다 돼요. 이분들 잘하시는 것 같죠? 다 못해요. 같이 노니까 힘 안 가지시고 다 잘하시지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럼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 취득세하고 똑같은 거 빨리 할게요. 자, 첫째. 자,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대로 신고해주면 신고가액이 뭐가 되죠?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가액. 그런데 신고를 안 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했으면 기준금액 뭐가 된다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기억나요? 노노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그거 알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외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면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6개를 배웠어요. 뭐뭐 시작. 오! 웬일이 돼? 며칠 안 지났구나. 법률. 국수공판장 법률은 그 금액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끝.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에다 양보를 했어요. 왜 양보했냐? 등록면허세만의 과세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범위죠.
첫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 채권 금액의 뜻이 뭐예요? 받을 돈이란 얘기죠. 그러면 받을 돈이 있을 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냐? 받을 돈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왜 해요? 자, 침착하게. 여러분이 돈 빌려준 적이 없구만요. 저당권은 왜 필요한 거야? 돈 띄어먹힐까봐 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갖고 있다. 얼마짜리?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얼마? 별걸 다 기억을 하고 그래.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죠. 은행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남의 부동산 가액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받을 돈이 얼마야?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죠? 7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7억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재산의 가액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리고 세율 미리 외웁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예요. 얼마예요? 1000분의 2. 그럼 7억에 대해서 1000분의 2 계산하면은 140만 원 나오나요? 됐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지. 2, 7이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럼 뭐 140만 원이겠죠. 이게 실무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채권 금액이라는 거 과세 표준이 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받을 돈이 과세 표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죠. 가압류 왜 해요? 편한 말을 해. 어려운 말 쓰려고 하지 말아요. 가압류는 왜 해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근데 꼭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돈 받을 게 있어서 이러더라고요. 뭐가 더 편해요? 네, 됐어. 돈 받을 게 있어서. 그 다음에 가압류액 가처분합니다. 왜 합니까?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왜 경매 신청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는 외울 필요 없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가 되느냐? 받을 돈이 있다는 거. 채권 금액이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자, 해보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요건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채 써보셨어요? 사채 공증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1000만 원짜리 공증 잘 안 써요. 이걸 3개월 빌려주기로 했으면 3개월 동안 받아야 될 이자를 합해서 뭐 1800이건 이렇게 끊죠. 이건 약과예요. 1억 빌리고서 1억 5천 정도 끊는 게 많아요. 이럴 경우에 채권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받을 목적이 된 금액을 뭐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 채권 금액이 정확하면 채권 금액이 돼. 근데 채권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반응이 없네. 요게 바로 작년의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경우에 채권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얘는 요번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열심히 쓴 사람들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좀 해줄게.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은 땅 위에 시설물 만드는 거죠. 요거는 뭐가 되느냐?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죠. 부동산 가액.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72쪽 맨 밑에 있습니다. 밑줄 치면서 할까요?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가 되죠? 채권 금액. 그 다음 금방 배웠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왜 합니까? 받을 돈이 있어서 채권 금액이 되죠. 지역권. 지역권은 뭐예요? 내 땅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죠.
뭐가 됩니까? 요역지가액. 전세권은 뭐가 되죠?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세 개념입니다. 월세다 그러면 월임대차 금액.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죠.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들었어요. 전세 보증금 1억. 그럼 전세 보증금 1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구나. 1억에 전세 돈만 주고 이사 갈 때는 그냥 갈게.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는 과세 표준이 얼마가 돼요? 1억 곱하기 세율은 얼마예요? 1000분의 2. 그래서 우리가 얼마 돼? 200만 원, 2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내비도 그냥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세다 그러면 1억에 월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월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1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거는 성인고시학원이야. 전세는 보증금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죠. 이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야. 월세 보증금은 다 받아갈 수도 있고 못 받아갈 수도 있죠. 왜? 월세 밀리면 뭘까요? 까기는 공제하고 준다고 그러지. 뭘까? 내 얼굴 쳐다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보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월세로 임차권을 할 때는 얘 가지고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얘 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는 월 임대차 금액에다가 일정 개월수를 곱해서 과세 표준으로 정합니다. 근데 그 몇 개월, 6개월 필요 없으니까 전세는 전세권, 전세 보증금이란 얘기죠. 월세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임차예요. 임차권은 두 가지로 출제가 돼요. 임차 보증금 그러면 틀린 거예요.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럼 월 임대차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것. 별 표시하세요. 시험에 10번 나왔다. 얘가 한 6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임차권의 동그라미 과세 표준 뭐가 돼야 됩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다. 말 이해갑니까? 임차권이 제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세권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 되는 거고, 임차 보증금, 월세 보증금은 여러분 표현대로 깔 수가 있으니까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임차 보증금이 되는 게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거. 왕별 표시해놔도 지장이 없습니다. 나오면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바로 위에 괄호 3번 저당권 나와 있죠. 거기는 두 번째 줄부터 이번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읽어볼게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합해서 목적이 된 금액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아까 사채. 그래서 그 금액, 목적이 된 금액을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는 것. 아까 사채 얘기했었죠. 바로 그 지문이 작년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괄호 4번 나오면은 요거 별 표시 들어가야죠. 괄호 4번 건수. 건수 이러면은 남자친구 이름이고, 해보자. 건수.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것.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나는 이거 이해력이 떨어져. 외울래. 외우는 사람은 뭐냐? 건수는 언제 올려요? 건수. 주말에 올리죠. 이 눈빛은 왜 이래?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주말에 불금,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건수 올려요?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지.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알코올이 들어가야 돼. 알코올이 과하면은 건수 올릴 수 있다 없다? 알코올 많이 들어가면 그냥 뻗잖아. 건수를 못 올리잖아. 이런 식으로 묘하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그럼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절대로 술을 과하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술을 많이 먹고 토해도 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토하는데 옆에서 등 두들겨주면서 너무 멋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건수를 어떤 분이 상상하는 분이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구토 말지, 토하면 안 된다 이게야.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참 빙빙 돌아가네요. 한번 해보자. 구토 말지. 자, 구토 말지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외우는 거 싫다. 이해력이 좋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수라는 거는 추가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추가 등기고 세율까지 알려줄게요. 건당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건당 얼마? 6,000원. 추가 등기.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뭐냐 하면은 오늘 점심에 메뉴는 부대찌개.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부대찌개인데 부대찌개가 1인분 10,000원이에요. 1인분 10,000원인데 찌개는 항상 찌개집 가보면 이건 상술입니다. 찌개는 많이 줘요? 조금 줘요? 많이 줍니다. 찌개는. 왜? 그래야 공깃밥 하나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술이에요. 에? 배부른데 어쩌냐고 이렇게 들이대서 나한테 얻을 게 뭐가 있길래. 찌개가 있어요. 찌개는 항상 거의 많이 줍니다. 그래서 더 먹으라고.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집어서 넣게끔. 그래서 많이 줍니다. 라면 넣어요 안 넣어요? 찌개를 많이 주니까. 없으면 또 육수 많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대찌개를 10,000원 시켜서 1인당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이면 뭐예요? 10,000원을 냈어. 그래서 얼마 곱하기 얼마에서 10,000원을 냈어. 근데 너무나 맛있어. 그래갖고 공깃밥 추가를 했어요. 공깃밥 추가했는데 10,000원을 또 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이럴 때 공깃밥 추가는 얼마만? 1,000원. 이 개념이 요거예요 건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을 내. 아까처럼 뭐 1억에 1000분의 2, 뭐 20만원 냈어. 그 다음에 뭐라느냐? 나중에 추가 등기래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또 상가 건물 갖고 있어요. 얼마짜리? 오케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 시험 볼 때까지 밀고 나갈게.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 설정해야죠. 7억 곱하기 1000분의 2, 그럼 140만원 냈다 이게야. 1,140만원 냈어. 했다가 이것이 변제가 다 됐어. 빚을 갚아서 말소 등기 하려고 그래. 말소 등기는 그 건물이죠.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권리 설정을 없애는 등기죠. 한 건물에 두 번째죠. 추가죠. 이럴 때 똑같이 또 140만원 내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래서 추가 등기를 할 땐 공깃밥 추가처럼 건당 6,000원을 낸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이해가요? 추가 등기니까. 그럼 추가 등기는 4개뿐이 없어요. 금방 했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그 건물에 추가로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구조 변경 등기. 구조 변경은 요거죠. 내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다 상가로 했다가 너무나 공실이 많어. 그래서 요거 원룸, 요거 원룸텔, 요거 원룸텔, 고시텔로 구조 변경 들어갔어. 변경 등기 해야죠. 근데 옛날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 그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등기죠. 그러니까 건당 얼마? 6,000원만 내면 돼. 똑같은 건물에 대한 거. 또 뭐가 있냐? 토지의 합병, 합필, 필지를 합한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한 필지가 있어.
1번지. 여기에 2번지도 내 땅이야. 필지를 합쳤어요. 옛날에 사올 때 등기했잖아. 그 땅이 그 땅이죠. 추가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는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옛날에 농지를 사왔다가 등기했겠죠. 요번에 개발이 돼서 택지로 개발이 됐어. 지목이 변경이 됐죠. 그 땅이 그 땅이죠. 추가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해보죠. 구토말지. 구토말지는 옛날에 등기한 거에 대해서 오늘 추가 등기한 거니까 두 번째 한 거죠. 그럼 건당 얼마를 줘라? 6,000원을 해줘라. 이건 외우지 말고요. 이해하면 편하겠죠. 이거 옛날에 했었어 등기. 오늘 또 하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때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해보자. 구토말지. 구는 뭐가 되죠? 토는, 말은, 지는 네 개뿐이었고 다 네 글자로 통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마다 학원 올 때 보세요. 월요일날 아침마다 저 기둥 밑에도 6,000원이 있고 저기 기둥 밑에도 6,000원이 있어. 왜 상상을 하는데? 유치한데? 그럼 월요일날 와서 대화가 나 오늘 18,000원 받았어? 3건 받단 얘기. 이러면 조금 추접스럽지만 기억은 좀 오래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침마다 6,000원이야 건당. 이거보다 더 심한 예가 있는데 요걸로 얌전히 넘어가겠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해보자. 건수. 그래서 괄호 4번에 보면은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은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밑에다가 그냥 구토 말지로 순서를 써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옆에 써놔야죠.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끝. 그 다음에 세율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까요? 그럼 과세 표준 다음에 세율이 나오는데 세율이 이게 어려운 건데 하나 어려운 건 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할 거예요. 남은 거는 3월 달에 해드릴게. 세율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권리다. 권리는 무조건 얼마? 1,000분의 2. 구토 말지는 건당 얼마? 6,000원. 예를 들어서 2건 했다. 그럼 건당 6,000원이다. 그럼 얼마가 되죠? 12,000원이 된다. 건수가 과세 표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 세율은 취득세와 똑같이 설명할게요. 표준세율이라 한다. 표준세율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이에요. 취득세도 똑같습니다.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왜? 탄력세율을 적용하니까. 탄력세율은 뭐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74쪽에 괄호 2번 1번의 밑줄 표준세율 괄호 2번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에 박스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박스 나와 있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체크만 해두세요. 그거 3월 달에 할 거고 밑에 보면은 지상권, 저당권 다 나와 있죠. 가등기까지 있죠. 0.2% 1,000분의 얼마? 2. 그 밖에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 건당 얼마예요? 6,000원. 오른쪽에 보면은 점이 2개 있는데 밑에 것만 보세요.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적용한다? 6,000원을 적용한다. 끝. 요러면 되겠죠. 세율 되시겠어요? 자, 그거 알아두면은 뒤에 176쪽에 2번 중과세율 나와 있죠. 중과세율은 요거예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중과세율은 3배뿐이 없어요. 몇 배? 100분의 300, 3배뿐이 없어. 그럼 기억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로 복습 들어갑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3개 배웠죠? 배웠나요? 사치성 재산 사면 몇 배? 과밀, 대도시. 근데 등록면허세는 3배 하나뿐이 없어. 그럼 뭐가 될까? 그렇죠. 대도시 안에서 등기하면은 3글자니까 몇 배? 3배. 끝. 이렇게 공부하면 돼. 좋잖아요? 그래서 176쪽에 보면은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3배 그랬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괄호 1번 밑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괄호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안으로 전입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 지역만 보면 되죠. 대도시는 무조건 몇 배? 3배. 등록면허세는 3배뿐이 없어요. 자, 요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가 대도시야. 대도시 밖에 있던 본점이 들어왔어. 없던 게 생겼죠? 3배. 들어오지 말어. 숨쉬기 힘들어. 또 하나는 대도시 안에서 설립을 했어. 없던 게 생겼죠? 밖에서 전입 들어오거나 없던 게 설립되거나 그러면 몇 배 중과세 해라? 3배 중과세 하는데 중과세 제외업종이 있어. 중과세 제외업종은 뭐냐? 신설해도 중과세 안 해. 어떤 거? 서민들을 위한 업종 4개만 공부합니다. 4개를 보는데 첫째 은행. 은행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죠. 밑줄 치고 싶어서 어딨나 찾느라고 난리가 났죠. 해드릴게. 176쪽에 박스 밑에 보면은 2번 밑줄 은행업. 은행은 뭐예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보느냐 하면 밑으로 쭉 가갖고 쭉 갔어요. 6번 두 번째 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가락동 송파의 비싼 땅에 있는 거예요. 노량진 비싼 땅에 수산시장이 있는 거고요. 양재동 비싼 땅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대도시 안에 설립했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뭘 보느냐 그러면 7번 보면은 터미널 나와 있죠? 터미널에 관한 것. 그래서 저기 강남의 비싼 땅에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의료업.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과세 안 하니까 잠실에 대형 병원이 막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그 다음에 병원, 이런 터미널,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된다? 설립을 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디를 보냐 하면은 오른쪽에 18번 18번에 할부금융업. 왜 이게 중과세에서 제외가 되는지 저는 참 그럽니다. 없는 사람들이 할부금융 많이 이용해서 그러나? 여보세요. 요즘 모바일로 다 해요. 그래서 이런 업종. 그래서 내가 이걸 1년간 할 때마다 했어요. 할부금융업이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때 3년 전인가 출제됐어요. 다들 배꼽 잡고 웃었어. 그럼 작년에 뭐냐? 3년째 되죠? 그래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하면 은행. 은행이 등록면허세 지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틀리게 나왔어요. 은행은 100분의 300 중과세 3배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로 그렇게 출제가 따끈따끈이 됐습니다. 자, 마무리 들어갈게요. 178쪽에 보면은 납세 절차가 있는데 요거 간단히 하고서 간단히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기에서 178쪽에 1번 납세지. 자, 보세요. 시험 보러 우리가 강조했죠. 납세지는 2개뿐이 없어요. 국세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거야. 사람에 대한 거니까 뭐가 되죠? 주소지. 지방세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거니까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2개뿐이 없어요. 내가 작년에도 이거는 2개뿐이 없으니까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작년에 얘가 출제가 됐어요. 지방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와요. 나오는데 두 개뿐이 안 배우거든. 근데 나오면 틀려. 요 내용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재지가 되는데 박스 맨 밑에서 하나, 둘,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네 번째 특허권, 마지막 지식재산권 두 개는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권리.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에? 그 집 앞? 왜 또 이게 또 좋은 또 음악을 할래? 그 집 앞이 여러분 다 알아요? 오가며 그 집 앞을? 그거 아니에요? 가곡? 에? 그거 아니에요? NG 다시. 자, 잘못 물어봤어. 이쪽으로 물어봐 이제. 자,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없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왔잖아. 누나는 어떤 노래 좋아해? 저쪽으로 다 또 갈래 그래. 저 끝에 뭘 좋아해요? 예. BTS? 그게 노래요? 우린 대화가 안 된다. 어떤 노래가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노래가 뭐죠? 에? 사랑의 재개발? 사랑도 재개발해요? 그럼 사랑의 재개발을 내가 작곡했어. 내가 작곡했으면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저작권 같이 안 보이는 권리에 대해서는 물건의 소재지가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거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힘들어 죽겠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등록권자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 나머지는 다 소재지지만 요것만 주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소재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특허권은 뭐냐? 내가 개발한 거고. 실용신앙권은 뭐냐? 남이 개발한 걸 내가 편리하게 용도를 바꿔 쓴 거. 볼펜에 보면 미끄러지니까 홈을 파뒀다든가 고무 바킹을 넣었다든가 이런 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 벽시계죠. 벽시계 옛날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벽시계 뒤를 보면은 의장 등록번호 몇 번. 옛날에 의장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의장 등록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건 좀 오래된 시계. 디자인 몇 번 이렇게 나오면은 용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옛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신고 납부 나와 있죠. 이건 배운 거니까 1번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는 첫째 줄 끝에 등록하기 전까지 선불이라고 그랬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요거죠. 자, 바깥분이 월급을 갖다 500만 원 타왔어.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들고 왔어. 그리고 집에 와서 이번 달 월급이에요. 이게 신고예요. 그리고 돈을 주는 게 납부예요. 항상 신고와 납부가 별개로 되죠. 그때 어느 날 약주를 많이 하고 오셔갖고 그 500만 원을 만 원짜리로만 바꿔갖고 부피가 이런데 이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콧잔등에다 던지고 뛰쳐나갔어요. 신고를 안 했어. 납부는 했어. 그럼 용서해요, 안 해요? 왜? 돈 받았으니까. 어이구, 코피가 쭉 나는데도, 그리고 만 원짜리 밤새 쉬는데도, 바로 이게 시험 문제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납부만 했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바로 작년 지문이에요. 뭐라고 나왔냐?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러나 가산세는 부과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작년 1년 내내 코피 터지는 예를 들었거든. 근데 시험에 진짜 나왔어요.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합격자 모임에. 교수님 그때 코피도 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코피로 예를 든 게 나왔었다고. 내가 한 유머에 대해서 해설하기 힘들어 죽겠어.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180쪽에 2번 밑줄 추가 신고 납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자, 추징 대상이 됐으면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괄호 안에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똑같아요. 괄호 2번도 똑같아요. 60일 이내에 가산세 포함 제외 제외. 취득세하고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182쪽 2번에 가산세 또 해야죠. 여기 봐요. 또 나와요. 징그러 죽겠어.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그 다음에 183쪽에 4번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쫓아다니죠? 1번 20% 뭐가 나온다? 지방교육세. 기억나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동그라미 감면. 대한민국 세법은 감면 깎아줍니다. 깎아주면은 도로 몇 프로 뺏는다고 그랬죠? 20%. 좋은 일에 쓴다. 어디로 뺐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요거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나온다? 20%. 요건 독립세, 요건 부가세. 그 다음 감면을 해줬을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뺏는다? 20%. 끝.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입니다. 범위가 적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과세표준과세율. 거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부가징수하는 거. 나올 게 뻔해요. 납세 의무자는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땡큐죠. 전세권이면 전세권자, 저당권이면 저당권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면 요번 시험에도 한 문제 정도뿐이 안 나오니까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야. 세율은 딱 2개 배웠어요. 권리는 1000분의 얼마? 2. 20? NG. 권리는 1000분의 얼마? 그 다음에 구토말지는 건당 얼마? 그것만 알아두셔도 도움됩니다. 끝. 그 다음에 184쪽에 비과세 나와 있는데 비과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185쪽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짠할 때 정부가 잘못했을 때. 자 1번 밑줄 회사 정리 특별 청산 망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행정구역 변경 등기 정책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집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등기를 새로 하는데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정책이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 담당 공무원이 내 이름이 전훈인데 전놈으로 해놨어요. 공무원 잘못했죠? 내가 등기 다시 해야죠. 요거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요게 작년 마지막 지문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했으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무덤. 요거 알아두셔요. 무덤은요 취득세만 내고 그 다음부터 세금 안 내요. 왜냐하면은 무덤인데 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저녁 9시에 가갖고 일어나시죠? 등기해야 되는데요. 할 수가 없잖아. 짠하니까. 그 다음에 무덤
재산을 갖고 있어요. 무덤이다. 짠하잖아. 일어나세요. 고지서 왔어요. 할 수 없잖아. 비과세가 된다는 것. 다만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는 것. 사올 때 한 번만 내요. 그 다음에 무덤으로 사용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왜? 짠하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국가가 하는 등기,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 공무원의 실수, 내가 짠하게 됐을 때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끝.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건 앞으로 시험 때까지 점차 줄이면서 요약을 해드릴 거니까 그땐 교재 안 보고 필기만 갖고도 되겠죠. 쉬는 시간 없이 너무 달려왔죠? 왜냐면 몇 분 남았는데 이걸로 다음 시간에 연결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190쪽 왕별 표시하세요. 재산세. 요거는 우리 천천히 한번 나가도록 하죠.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